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의 모두 홈페이지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모두 들어보셨나요? 모두는 네이버에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무료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정해진 틀에 맞춰서 내용만 입력하면 만들 수 있기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네이버 검색이라든가 사이트 등록이 용이하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반대로 단점을 찾았다면 무료인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디자인이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또 그리고 정해진 틀에 맞춰 넣어야 하는 만큼 내가 구상하는 대로 자유롭게 디자인을 해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이 단점들이 있다 해도 장점인 무료라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네이버를 한번 들어가서 모두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창을 열고 네이버로 다 들어가 주세요. 네이버의 이제 검색창에 네이버 모두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화면 밑에 광고 보이시죠? 광고로 들어와서 모두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상단 로그인 창에다가 본인 계정을 로그인 하시면 되겠고요.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렇게 톱니바퀴 홈페이지 관리가 보이실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모두 홈페이지가 하나 있는데요. 계정당 3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3개까지니까 필요하신 대로 아니면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중간에 보시면 새 홈페이지 추가하기 플러스라고 나오는데 이쪽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홈페이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확인을 누르면 이제 홈페이지에 맞는 구성을 추천해 준다고 뭘 물어보는데 그냥 X를 누르고 닫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여기가 지금 이제 모두에서 내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제 구성하는 요소들을 입력해서 만들 수 있는 창인데요. 맨 윗줄부터 볼게요. 맨 윗줄은 이제 내 모바일 홈페이지 모두의 정보가 나오는 곳인데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입력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름도 안 되어 있고 URL도 입력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이제 홈페이지 이름, 인터넷 주소, 도메인을 할지, 웹마스터 도구에서 사이트 등록을 할지, 이미지도 올려야 되고 대표 이미지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이제 필수 정보들이죠. 여기 나중에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이는 게 이제 메뉴와 페이지 추가. 여기 이제 구성하는 홈페이지에 첫 화면이 있을 테고, 이제 중간에 소개하는 글, 소개하는 사진들이 들어갈 테고, 또 그 다음으로는, 매물 정보가 되겠죠. 얼마짜리 매물 안내하는 게 있을 거고, 이제 오시는 길도 알려줘야 될 테고, 메뉴랑 이제 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메뉴 추가, 페이지 추가가 있습니다.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조그맣게 메뉴가 하나 추가된 걸 보이시죠? 메뉴 2라고 해놓고. 그리고 현재는 이 메뉴명은 나와 있는데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짙은 회색으로 안 보이도록 처리가 됐는데, 페이지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페이지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는데요. 일반 페이지와 기능 페이지로 이렇게 나뉩니다. 일반 페이지는 이제 네이버에서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를 섞어서 넣게 돼 있고, 아니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1단으로 넣거나 2단으로 넣을 수도 있고, 동영상이나 아니면 빈 페이지에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기능 페이지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제 특별한 기능을 부여한 건데요. 게시판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접속한 사람이 글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문의하기, 그리고 캘린더, 이벤트 쿠폰, 메뉴 가격이나 다른 SNS 연결돼서 기능 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은 일반 페이지가 이제 기본 틀이기 때문에 일반 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페이지 추가는 일단 빈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얀색으로 아무것도 없는 게 이제 2개가 생겼습니다. 메뉴와 페이지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메뉴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첫 보면은 여기가 이제 화면이에요. 이제 모바일 화면이다, 모바일 홈페이지 화면이다 치면은 화면 맨 위에 메뉴라고 나오죠. 이제 메뉴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소개라고 치면은, 소개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 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위에 소개가 나오겠죠. 여기는
오시는 길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페이지를 눌렀을 때 맨 위에 이 페이지의 안내 메뉴는 오시는 길이라고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페이지랑 메뉴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밑에는 직접 이제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 추가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뭐 이미지라든가 뭐 아니면 텍스트 그리고 배열도 할 수 있고요. 자유롭게 아니면 버튼을 넣어서 뭐 전화나 문자가 오게 한다든가 그거 다 여기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위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텍스트. 텍스트는 타이틀 텍스트와 본문형 텍스트 그리고 목록형이 있습니다. 이거 딱 보면 아시겠죠? 타이틀은 조금 굵고 크게 나오는 제목 글자고 이제 본문형은 이제 중간 정도 글씨 설명이 들어가는 거 있고요. 목록형은 이제 뭐 1, 2, 3 이렇게 목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타이틀 텍스트를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데 여기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요 화면 이쪽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노출을 할지 안 할지인데 뭐 우리가 만드는 거는 다 노출을 할 거니까 노출에 일단 체크되어 있는 대로 두고요. 그리고 타이틀 텍스트를 작게 할 것인가 크게 할 것인가는 뭐 선택하면 되겠는데 타이틀인 만큼 크게 하는 게 좋겠죠. 왼쪽 정렬로 할 거고요. 타이틀은 뭐 내 홈페이지의 제목 아마 가게 이름이 되겠죠. 트로트캐슬 부동산 글씨를 뭐 검은색이랑 뭐 회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형 텍스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하라고 창이 조금 크게 나와 있죠. 이제 뭐 내용 소개글이나 뭐 인사말 같은 걸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인사말 간단하게 뭐 들어가면 되겠고요. 목록형은 말 그대로 이제 목록을 지정해 주는 것인데요. 번호형이 있고 기호형이 있습니다. 번호형은 앞에 1 이렇게 1, 2, 3 이렇게 기재되는 거고 기호형은 앞에 점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번호형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롯데캐슬이 있을 수 있고 목록 추가하기 그럼 2가 바로 나오겠죠. 그럼 롯데캐슬 밑에 경배동 사무실 목록 추가기를 또 하면 되겠습니다. 서당역 원룸 뭐 이런 식으로 목록이 있다면은 목록을 입력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 둘, 셋 타이틀과 본문 이제 목록형까지 텍스트를 알아봤는데요. 이 네모 하나하나 단락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순서를 바꾸고 싶다 하면은 요 네모칸 됐을 때 마우스를 끌어다가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마우스를 끄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몇 개 보이잖아요. 요거 위로 2개 되어 있는 거는 맨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밑으로 2개 있는 거는 맨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하나로 된 위아래 마크, 위아래 아이콘은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한 칸씩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두 번째, 이건 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만들었던 요 메뉴가 그대로 복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끝에 있는 휴지통은 삭제겠죠. 예, 이렇게 해서 텍스트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미지 한 장 누르시면 이미지가 있고 텍스트 플러스 이미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른쪽에 이미지 올리기가 있고 이제 타이틀 쓰기, 설명 쓰기가 있는데 이미지 올리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PC 사진 추가가 나오는데 뭐 준비하신 가지고 계신 사무실 사진이라든가 예, 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장씩이니까 한 장만 올려야겠네요. 우선 사무실 사진 하나 올리겠습니다. 요 끝에 사진 이제 녹색이 이제 이미지 나타나는 영역을 나타내는 표시하는 것인데요. 이걸 누르고 당기면 요만큼만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일단 우선은 크게 나오는 게 좋으니까 끝까지 다 당기고 이미지 등록을 누르겠습니다. 이미지 등록을 누르면 이제 오른쪽에 내가 올린 사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타이틀이나 뭐 설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 쓰기를 누르면은 타이틀을 입력할 수 있도록 나와요. 여기 스마트 부동산 설명은 이제 밑에다가 뭐 입력을 하겠죠. 뭐 전화번호가 있다면 전화번호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미지 크게 보기 뷰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모바일에서 클릭했을 때 이제 큰 이미지로 보여지는가, 그걸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밑에 추가 설정이라고 있는데 누르면은 이제 타이틀을 작게 또는 크게 할 수 있는데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타이틀이 스마트 부동산이라 쓴 게 커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진이 밝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밝기를 좀 어둡게 하겠습니다. 어둡게 하니까 이제 글씨가 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타이틀 테두리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타이틀 테두리 사용을 하면 타이틀에 테두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게 보기 싫다 설명은 빼버릴 수도 있고요. 설명 쓰기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와 이미지 밑에 있는 추가 설정을 받고요. 텍스트 플러스 이미지를 누르면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사진이 입력하고 이제 타이틀과 내용이 입력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추가 설정을 해서 타이틀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텍스트 플러스 이미지를 통해서 그냥 사진을 넣고 타이틀을 입력하고 내용 쓰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미지 한 장이고요. 이제 밑에 이미지 여러 장을 볼게요. 이미지 여러 장을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7가지가 나오는데요. 위에부터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요 네 개가 하나 묶음이고요. 1단, 2단, 3단 이미지. 요게 이제 하나 묶음입니다. 차이점 혹시 눈치채셨나요? 1단, 2단, 3단은 그냥 이미지만 나오는 것이고, 위에 네 가지는 이제 텍스트가 같이 나오는 것인데요. 우선 좌측 이미지 텍스트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사진이랑 타이틀을 입력,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이미지 올리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PC 사진 추가.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일단 4개 정도 골라보겠습니다. 열기. 여기서는 정사각형으로밖에 사이즈가 지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사진을 정사각형에 맞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큰 사진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등록을 누르고,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하나, 둘, 셋, 4장 타이틀과 설명을 입력할 수 있도록 나오고, 왼쪽에 이제 나중에 보여질 화면에서도 사진 4장과 타이틀 내용 입력하도록 나오는데요. 여기다 그냥 뭐 본인들이 입력하실 내용들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뭐 롯데 뭐 자유롭게 입력하시면 되세요.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뭐 본인들에 맞게 금액을 쓰셔도 되고, 뭐 최근 뭐 어떤지 금액이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뭐 시세라든가 뭐 현황을 쓰시면 됩니다. 뭐 그다음에 5억, 전세 3억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밑에는 뭐 이수자이, 그다음에 4억, 전세 2억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제 보여지는 걸 보면은 내가 입력한 거 타이틀과 텍스트 그리고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맨 위에 있는 좌측 이미지 플러스 텍스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미지 오른쪽으로 할 수도 있고 1단 이미지, 2단 이미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오른쪽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미지 사진이 오른쪽으로 가고 이제 타이틀과 텍스트 그 본문이 이제 왼쪽으로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1단 이미지를 눌러볼게요. 1단 이미지는 이제 사진이 커지면서 이제 하나하나 텍스트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2단 이미지를 누르면 이제 사진이랑 텍스트가 두 줄로 변경돼서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에 4개는 이렇게 같이 묶여 있으니까 같이 해서 지정을 해서 뭐 보기 좋게 변화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변경해서 1단 이미지를 눌러볼게요. 1단 이미지는 이렇게 사진 하나 넣을 수 있도록 나오는데요. 이미지 올리기. 여기서도 역시 4장을 클릭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진 4장이었고요. 이건 텍스트가 없는 만큼 사진 사이즈가 좀 더 크게 들어가게 되네요. 아까 텍스트가 들어간 이미지에서는 정사각형으로 작은 사이즈였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서는 이제 최대로 다 보일 수 있도록 이미지를 크게 지정했습니다. 1단이다 보니까 이제 한 줄로 하나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간 것이고요. 옆에 2단 이미지를 눌러보겠습니다. 2단은 이제 2개씩 두 줄로 들어간 것이고요. 3단 이미지는 이제 한 줄에 3개씩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는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타이틀을 쓰신다 하면은 뭐 롯데캐슬 여기서는 아마 화면에선 보이지 않고요. 나중에 모바일 들어갔을 때 모바일 미리 보기를 눌러볼까요?
사진을 클릭했을 때 위에 나오는 요게 바로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롯데캐슬이라고 되어 있는. 입력을 안 하시면은 안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한 장 또는 여러 장 입력하는 걸 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전환 효과 이미지를 해보겠습니다. 전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처럼 움직이는 사진인데요. 여러 장의 사진을 이제 전환 효과에 넣어주면은 차례차례 내가 지정해 놓은 시간에 맞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환 효과 이미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또 이제 사진 그림 파일이 들어갈 수 있는 창이 뜨고 오른쪽에 전환 효과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 올리기를 누르겠습니다. PC 사진 추가해서 4개 해볼까요? 여기도 역시 사진 사이즈는 이제 크게 들어가니까 텍스트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 순서는 마우스를 눌러서 누른 채로 이동해 주시면 순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 등록. 그럼 전환 효과 이미지가 이렇게 차례대로 생성된 걸 볼 수 있는데요. 밑에 플레이 버튼이 있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지금은 사진이 이제 사라지는 효과로 없어지고 바로 자로 바뀌는데 바로 바뀌게 되는데 움직이는 효과를 줘볼게요. 그럼 왼쪽으로 사진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0.5초는 너무 짧은 것 같으니까 1초로 변화를 주겠습니다. 썸네일 사용이라고 체크가 있는데 나중에 볼 때 밑에 이렇게 썸네일이 보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냥 X를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럼 봤을 때 모바일 미리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모바일 미리 보기를 눌렀을 때 썸네일 없이 이렇게 내가 지정한 사진들이 전환 효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취소를 해서 이게 이제 전환 효과고요. 전환 효과 다음으로는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이제 우리 사무실 정보를 이제 오시는 길에 입력한다 할 때 내 사무실 정보를 알려줄 땐 지도를 누르면 되는데요. 지도를 누르면 이 내비 마크, 주소 이거 핸드폰에 져 있죠. 그 내 위치 알려주는 마크가 보입니다. 지도에서 위치 선택을 눌러보면 이제 대한민국 지도가 나오고 주소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네이버에 본인 사무실 주소가 뭐 검색 등록이라든가 해놨다면은 자동으로 이제 주소 입력하면 나오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롯데캐슬이라고 해도 예, 입력이 됩니다. 만약에 아직 그 네이버에 등록이 안 돼 있다면은 그냥 주소를 쓰셔도 되세요. 배동 4228하면 네오비 부동산도 보이고 이렇게 그 주소를 입력하면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마우스를 당겨서 크게 보겠습니다. 이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고 일단 이 위치 주소대로 이제 찾아준 것이고요. 여기서 정확한 위치는 내가 마우스 클릭을 해서 뭐 여기다 우리 사무실은 여기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여기다 지도 등록을 해주고 그럼 여기서 업체명과 주소를 입력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업체명과 주소는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한가동 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른 왼쪽에 볼까요? 왼쪽에 이제 내가 입력한 우리 사무실 주소와 이제 글씨로 나오기도 하고 지도에 표시되기도 하죠. 이게 이제 지도고요. 지도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 버튼입니다. 버튼은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 사무실 뭐 내용을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나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뭐 문자라든가 뭐 네이버 톡톡 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가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연락이 오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버튼, 노출이 잘 돼야 되겠죠. 버튼은 네모 버튼과 막대 버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네모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모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맨 밑으로 이렇게 버튼 3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모 버튼은 이제 버튼 3개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3개만 어떻게 됐건 무조건 3개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버튼은 이제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맨 앞에 보시면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으로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입력을 하고 X. 그리고 두 번째 아이콘은 뭘 할 것인가. 두 번째도 넣고 X. 세 번째도 아이콘을 입력하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튼명, 문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제 넘어가는 걸 어디로 넘어가게 할 건지 버튼을 눌렀을 때 그걸 입력하게 돼 있는데, 페이지 이동은 이제 내 모바일 홈페이지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페이지 추가해서 페이지 기억하시죠? 페이지 뭐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누르시면 소개, 오시는 길, 이렇게 지금 보면 페이지의 메뉴를 소개와 오시는 길 두 개밖에 안 만들어 놨잖아요. 맨 첫 번째 이제 홈은 자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개, 내가 이걸 눌렀을 때 소개로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오시는 길로 할 것인가. 내 홈페이지 내에서 이동을 할 때는 페이지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는 밑에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전화를 했을 때는 이제 내 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핸드폰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사무실 번호를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자는 이제 눌렀을 때 내가 가진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서 뭐 문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여기도 그냥 핸드폰 번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문자 다음에는 이메일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뭐 이메일 입력하면 되겠죠. 이메일 누르면, 근데 이메일 요즘 많이 안 쓰죠. 외부 링크. 이건 맨 위로는 이제 눌렀을 때 화면 맨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고, 외부 링크를 이제 많이들 추천을 해요. 외부 링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눌렀을 때 또 다른 어떤 외부 링크를 통해서 나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아니면 네이버 톡톡이 되겠죠. 저는 카카오톡 주소를 넣어볼게요. 외부 링크에 이제 제 거 카카오톡 주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톡 상담.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에 문자가 있고, 카톡 상담이 있고, 전화가 있고, 이렇게 생긴 걸 볼 수 있죠. 이제 제가 만든 버튼 3개. 이것도 역시 모바일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문자, 카톡 상담, 전화,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막대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막대 버튼은 이렇게 긴 모양으로 버튼이 하나가 만들어진 건데요. 하나로 쓸 수도 있고, 버튼 추가하기를 누르면 두 가지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꽉 찬 버튼형, 지금 색깔이 이제 회색으로 짙게 들어갔는데, 라인 버튼형으로 하면은 이제 흰색으로, 오히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눈에 띄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 내지 두 개 입력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버튼을 이제 3개를 쓰셔야 된다 그러면은 네모 버튼을 하면 되겠고, 아니면 하나 내지 두 개, 하나로도 쓸 수 있고 두 개로도 쓸 수 있는 이제 막대 버튼, 이제 그건 버튼 숫자에 따라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똑같이 메뉴는 똑같습니다. 뭐 문자로 해도 되고, 페이지 이동 시 문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화. 그래서 페이지 이동 시 내 전화 오게끔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밑에 이제 다음으로는 표가 되겠는데요. 표는 아마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쓰시는 분이 많이는 없어요.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표는 이렇게 표를 만들게 돼 있고, 표 만들기 편집하기가 있고, 나중에 이제 색깔 좀 짙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표 만들기 편집하기를 누르면 여기서 일반이냐 강조냐, 색깔 이제 조금 짙게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렬, 왼쪽 정렬이냐 가운데 정렬이냐 오른쪽 정렬을 할 것인가고, 그리고 이거는 표를 나중에 만들었을 때 이제 줄을 두 줄로 분할하거나 아니면 행을 두 줄로 분할하고, 끝에 거는 이제 다시 분할된 걸 이제 병합하는 것인데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행은 뭐 4줄, 3줄, 3줄. 이렇게 3줄, 3줄이 됐는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시세 같은 거 뭐 알려줄 때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평형을 뭐 25평, 33평, 매매가 5억이다. 33평은 7억, 전세가 4억, 6억. 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겠고요. 표가. 강조를 눌러보면은 지금 이 7억은 강조를 했더니 조금 색깔이 짙어진 게 보이시죠? 여기서 등록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표 스타일도 지정을 할 수가 있네요. 메뉴가 조금 짙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표는 이렇게 한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동영상은 동영상 주소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동영상 URL을 입력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구글이 아니라 유튜브에 보시면은 뭐 재미있는 동영상, 뭐 유용한 것들 많잖아요. 동영상을 넣고 싶다 하시면은 동영상 그 URL을 복사하기 해와서 이쪽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복사하기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그 칸이 생길 거고요. 창이. 그리고 맨 밑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분선을 볼게요. 구분선은 공백, 실선, 점선이 있는데 요 지금 메뉴들을 제가 순서대로 지금 위에 텍스트부터 만들었잖아요. 요 사이사이에 구분할 수 있도록 선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요 사진과 사진 보면은 너무 붙어 있잖아요. 바로 요때는 이제 공백을 하나 넣어줘도 되고요. 여기로 하나 이동. 그러면 여기 사진과 사진 사이에 공백이 조금 생겼잖아요. 여기 라인이 하나 들어간 거.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쪽에는 실선을 하나 추가해야겠다 싶으면은 실선 조그마한 얇긴데 보이시나요? 여기 선이 하나 들어간 거, 실선이 추가된 걸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점선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점선 맨 밑으로 넣었는데 점선이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 있는데요. 뭐 만드시다가 약간 이렇게 구분해야 될 선이 필요하실 때 공백이나 뭐 점선, 실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구성 요소 추가하는 법은 다 해보셨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이해하고 뭐 다루실 수 있을 거고요. 일단 여기서 모바일 미리 보기를 보면은 이제 만들었던 거, 홈은 우리가 아직 안 했죠. 소개, 그리고 오시는 길에다가 모든 메뉴를 다 했으니까 이제 뭐 하나씩 보고 하시면 될 거예요. 움직이는 사진, 지도도 있고 이제 뭐 버튼, 표, 동영상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취소 누르면 나오는 거고, 페이지 추가를 눌렀을 때 이제 우린 지금까지 빈 페이지에다 만들었잖아요. 요걸 다 다루실 줄 안다 하면은 일반 페이지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 페이지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직접 이제 만드는 거 할 때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그 모두 홈페이지 다루는 거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한번 해보시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